국가보안법 이른바 간첩들 아닙니까? 위반자들. 네.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여러 곳에서 잡혔습니다. 네네. 제주 대표적인 그 히읗기억 사건도 있고 네.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렇습니다. 자통이라고 합니까? 예, 예. 뭐 그런 간첩 세력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그 뭐랄까 재판 지연 전술이랄까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악랄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일부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네. 뭐 편향이랄까 네. 특혜 같은 것을 주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제주 히읗기억 사건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또 모 언론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 진짜 상상을 못했습니다. 자, 보석이라는 것은 기존에 형기가 남아있는 구속 형기가 남아있는 피의자나 혹은 피고인을 그 보석 보증을 하고 일시적으로 석방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석 제도는 언제나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석이라는 기간은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대상들이므로, 왜냐하면 자기가 형량을 줄이거나 혹은 무죄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차단하는 인위적인 인신을 좀 제한을 합니다. 이를테면 전자팔찌를 한다든지 또는 그 거주지를 제한한다든지 뭐 면담이라든지 뭐 완전히 만나지 못하게 한다든지 관련된 사람들을 이런 몇 가지의 조건을 내세우고 보석을 허가합니다. 이건 사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공평하게 그렇게 이 제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길회의 그 약자라고 하죠. 조국 통일 한길로 조국 통일을 이루겠다. 그 히읗기억 히읗이라는 단체의 수장들을 이번에 재판을 하면서 보석으로 풀어줬는데 모든 조건들을 다 그냥 완화시켜준 거예요. 전자팔찌, 그거 안 해도 돼. 뭐, 거주지 제한 안 해도 돼. 마음껏 활기 치고 다니고, 마음껏 뭐, 그럼 다녀도 돼. 라고 지금 허가를 내준 거예요. 여기는 최강호 사건 나니까 비하 3종 세트라고 그러던데, 네. 노인, 또 청년 여성 비하 3종 세트라든지, 네네. 여기는 이 간첩 특혜 3종 세트입니까? 네, 상상 못 하겠습니다.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 보석을 허가를 해줬어요. 허가를 해줬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피의자들이 20일 날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나는 이 비민주적, 비인권적인 그런 탄압을 하는 재판부를 안 받아들이겠다. 뭔 소린가 했더니 팔찌요. 팔찌를 안 풀어주면, 전자팔찌 요거 있지 않습니까? 수갑이 아니고. 발찌죠. 죄송합니다. 팔찌가 아니고. 발찌를, 채운 상태로는 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소동을 벌입니다. 그 다음날에는 자기 그 단체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가 재판부를 규탄한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근데 굴복하면 안 되잖아요, 재판부가. 그럼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걸 받아준 거예요. 그래? 발찌? 안 해도 돼. 풀고 나가.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지난 4월에 아마 4월 5일인가 기소가 됐었을 겁니다. 네. 이 히읗기억 사건이. 그동안 재판을 받지를 않았어요. 네. 재판을 하려고만 하면은 이른바 이 사람들 주장으로는 이제 재판 투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하나는 국민 참여 재판 이거 해달라. 네네. 해가지고 이 히읗기억 사건만 하더라도 1심에서 국민 참여 재판 요구를 하면은 재판이 중단되고 그 참여 재판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그게 57일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또 그게 기각되니까 안 돼. 그러니까 다시 2심 강주보법에 또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68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또 재항고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대법에. 그것도 또 62일 걸려가지고
8개월 동안 재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충북 자주동지의 그러니까 창원 자주동지의 그다음에 이쪽 그 한길에 모두 다 재판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 투쟁의 과정 다 똑같아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재판부 기피 신청. 예, 기피 신청하면 그 다음에 한정. 국민 참여 재판이에요. 예. 두 가지를 하면 이미 6개월 이상 구속기간 다 그냥 지나가거든요. 재판부 기피 신청도 아주 참 비열합니다. 합의부일 때 한 사람씩 하는 거예요. 네. 응? 한 사람에서 기피 신청해서 대법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항고, 재항고 이렇게 가. 예, 그 다음은 다음 사람 하는 거예요. 다음 재판부. 그러다가 인사 나면 법원 인사 나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해요. 그러면 기피 신청은. 그 다음에 국민참여재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이런 간첩단 지난번에 이 기소한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다 공판 제대로 한 적이 없대요. 계속 지금 이렇게 재판 투쟁에 끌려만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 희읍기억 사건은 올 4월 5일 날 이렇게 기소가 됐는데 보니까 그러면은 네네. 이 재판부가 이 사람들이 재판을 기피하고 이렇게 해갖고 구속기간 만료를 해서 풀려나려고 하는 그런 수법은 뻔한 거 아닙니까? 네. 재판부가 이런 간첩 사건에까지 이렇게 끌려다녀갖고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제주지법에서 이 재판장이 진재경 씨라고 진재경 네, 뭐 형사. 부장판사던데 예, 그렇죠. 형사 2부. 제주지법 형사 2부의 진재경 판사인데 예. 이 사람도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 뭐 그 출신 아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뭐 우호적이랄까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수 대법원장 시절에서 서울 서부지법 그다음에 중부지법 갔다가 이제 제주지법으로 간 판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위를 하거나 석방 투쟁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상례를 벗어난 그런 투쟁의 요구를 받아준다? 그건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시위한다고 발찌 풀어주고 시위한다고 뭐 해주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판결을 내린다는 건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국제인권법 연구의 사람이더라라고 연결을 한다면 당연히 이 간첩들이 활개를 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유상범 의원이 아마도 그거 제약하는 지금 법을 지금 발의를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발의를 하면 뭐 합니까? 지금 발의해도 뭐 처리가 안 되는데 통과가 안 되는데 민주당에서 이 국보법에 대해서도 그 폐지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재판 지연 전략은 어느 쪽에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이 쓰고 있는 이 수법도 똑같아요. 이재명도 지금 재판 이 간첩들을 하는 것도 네. 이화영이도 재판부 그렇죠. 기피 신청 다 그동안 재판부한테 받아오다가 이제 선고가 앞서니까 곧 앞두고 있는데 재판부 기피 신청해갖고 지금 항고까지 했는데 거기서 기각돼 갖고 아마 지금 대법원에 가 있을 거예요. 재항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자꾸 이 구속 기간을 만료를 앞당기는 거죠. 이걸로 해가지고 네. 재판도 안 받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재명하고도 똑같은 수법들이에요. 이 희읍기억 사건만 하더라도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 총책이 강모 씨 아닙니까? 2017년 7월에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과 접속해가지고 국내 노동 농민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투쟁을 전개하라는 이 지령을 받고 들어와가지고 이 농민 부분은 전국 농민의 총연맹 사무총장인 고모 씨 이게 맞고 그리고 이 노동부부는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네. 이 박모 씨 아닙니까? 이 사람은 뭐 출마까지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예. 그리고 본인이 여성, 청년, 학생들 이렇게 강모 씨는 맡았는데 강모 씨는 뭐 암에 걸려가지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구속을 하려고 아까 그 체포를 하려고 했을 때도 이 당시 진보당 사람들이 그 암 환자를 그러냐 하고 이제 투쟁을 벌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문제는 이전과 다릅니다. 이전에 뭐 이게 간첩 사건이 무슨 용공 조작이니 뭐냐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나 혹은 민변이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이 간첩 사건에 대해서. 왜? 지령문이 그대로 다 드러났거든요. 네. 이 압수한 어떤 목록에 보면 북한의 지령문을 해석한 것들이 아주 증거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민주당도 국법법 페이지, 뭐 간첩들이, 뭐 용공 이런 얘기가 쑥 들어가 있고요. 민번이 지금 뛰어들지 못하고 있어요. 개입을 제대로. 민노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민노총 조직국장이 간첩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렇죠. 근데 민노총이 지금 막 뭐 머리띠 두르고 용공 조작 못 하고 있어요. 즉 이번엔 명명백백한 간첩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입당도 했고요. 노동당에 입당도 했고 입당 선서도 했고 충성도 맹세했고 이 모든 것들이 증거로 다 있는데 재판부가 이 모든 이 재판 투쟁, 이 간첩들과 정말 지령을 받은 사람들의 이 투쟁을 그대로 농락당하고 있다 또는 부추기고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드러나면 사실상 재판부가 왜 존속해야 되느냐까지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밖에 없죠. 예. 문재인 정권 때 이 종북 정책을 펴면서 방공의식이 아주 힙학화 돼가지고 뭐 웬만하면 옛날 같으면 정말 간첩 이런 것이 터졌다 한다면은 그 집안이 멸문지화가 될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거 뭐 별것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고 뭐 폭행범 정도로 생각하는 인식들이 지금 퍼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재판부마저도 김명수 재판부에서 인권법,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 진보 좌파들이 주요 보직을 맡고 이런 또 공안 사건들을 맡으면서 그냥 슬슬슬 다 풀어줘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지 빨리 대법원장이 들어서 가지고 사법의 정상화도 이제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번 대법원장은 또다시 낙마를 시킨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한답니까? 민주당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정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한 말들을 완전히 또 배반해야 되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금 그러니까 대법관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법관이 됐을 때 반대가 전체 300명 중에 4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민주당도 전부 다 찬성을 했습니다. 박범계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이분은 원래 대법관이 되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공정한 삶을 사셨나 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할 정도로 아주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아주 청렴하고 또 우리가 대법관 출신들 보면 몇 년 있다가 바로 로펌에 자문역을 가거나 무슨 고문 변호사 하는데 편의점은 딴 분이고 어쨌든 학교 대학에 가서 성균관대 석자 교수로 정말 후학을 위해서 매진했던 그런 사람이라 아이고 내가 이건 반대는 해야 되는데 반대할 명분은 없고 이게 지금 민주당의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청문위원들은 양당에서 선임을 한 것 같은데 청문 날짜는 안 정해진 것 같죠. 어쨌든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처리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만 이 내년 인사야 뭐 권한대행 한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지금 빨리 양쪽 헌재와 그다음에 대법원의 수장들이 비어있는 공백 상태를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고 문제는 대법원에도 지금 계류되어 있는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뭐 최종 확정 판결을 해야 될 어떤 상황들. 그래서 빨리 어쨌든 민주당이 이거를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